네, 투자상의 1%는 지금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양전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필요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시장이 좀 많이 올라줘서 기대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긴 하네요. 뭐 사실 이거 아니었어도 네. 이제 조금 이따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기는 네. 하겠지만 뭐 이거 아니었어도 현대차는 살짝 눌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해서 사실 이게 막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네. 될까?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유를 보면은 좀 찾고 있었다. 그렇죠. 안 그래도 뭔가 좀 시장 좀 눌러줄 이유 없었는데 하고 마침 찾았는데 지금 그 이슈를 찾았음에도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너네 기분 나쁘니까 관세 25% 이게 네. 아니라 너네가 지금 빨리 의회에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건 의회에서 빨리 처리하면 다시 또 내려주겠다는 의미거든요. 타코를 또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소될 악재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시장을 막 땅끝까지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줍줍 찬스 아니야?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해당 이슈가 주고 떨어지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 봐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그것보다는 지금 시장 지수가 산업 이슈, 그러니까 산업이 좋아서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산업이 너무 좋아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너무 좋아서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요. 지금은 시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약간 코스닥에 시총 큰 종목들 있죠. 네. 뭐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그 2차 전지 애들, 뭐 제약바이오 애들 이런 얘들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건 좋은 산업 이슈를 바탕으로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지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유를 만들어서 덩치 큰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슈들 같은 경우에 막 집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정말 이것 때문에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코스닥 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종목군들, 덩치 큰 우량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거나 또 코스닥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지금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죠. 예.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근데 지금 코스닥 쪽이 살짝 불안한 게 뭐냐면 약간 코스피에 우리가 그 코스피를 봤잖아요. 코스피가 5천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막 덩치 큰 우량주만 가지고 시장 지수만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0.78%, 코스피는 0.84%, 양지수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이 더 많죠. 즉 지금 시장은 약간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우량주를 가지고 올리고 있는 건데 문제는 코스피 때처럼 너무 쉽게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게 코스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물려도 야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엄청 벌잖아. 뭐 까짓거 물리면 더 사지. 근데 지금 코스닥의 메인 섹터라고 불리고 있고 코스닥의 지수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얘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못 물렸을 때 머리가 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코스닥 쪽을 접근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맘 편한 매매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예 그냥 약간 중소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 중에 실적 괜찮은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위주로 그냥 빠지면 더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시장 지수만큼 재미는 못 볼 수 있어도 지지는 않는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변동성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설프게 뉴스 보지 말고 그냥 덩치 큰 코스닥의 우량주 보거나 코스닥 레버리지 변동성 가지고 노는 거고 그게 아니면 중소형 반도체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코스닥의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거 좀 말씀드리면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 뭐 1300까지 갑니다. 1500까지 갑니다. 뭐 1200에서 밀릴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현 구간부터는 과열 구간에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죠? 지지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040포인트, 1035에서 104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고점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1030포인트, 1040포인트 이 사이 구간을 이탈하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적게는 1000포인트, 많으면 960포인트까지 밀렸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지라인을 체크해서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지지라인을 이탈하면 아 이거 잘하면 96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구나. 그럼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래 구간에서 더 잡을 계획을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워낙 단기간에 좀 과열되었기 때문에 조정의 이유를 찾는 와중에 좀 트럼프가 좀 빌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저가 매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10가지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0가지 종목이 모두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좀 선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 말씀드렸다시피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육상 발전 매출액이 올해는 작년 추정치 대비해서 109%나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다만 횡보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어제까지 달렸던 로봇주가 오늘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보스타, 이렌시스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조금 숨고르기 해주고 있고요. 3위에 올라와 있는 하나엔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저속 엔진 ASP가 시장 기대를 큰 폭으로 뛰어넘으면서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3%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7위에 있는 리노공업,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가파른 성장 덕분에 영업이 2천억 원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5%대 시세 내주고 있습니다. 10위에 올라와 있는 한미반도체도 저희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목표 주가 상향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주가는 최근 횡보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알테오젠 짚어드릴 텐데요. 알테오젠 사실 꾸준하게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잖아요.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약간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가는 곳마다 다 저한테 알테오젠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많이 좀 사신 것 같아요. 아니 위에서 많이 사셨던데요. 위에서? 그래가지고 네. 어떡하냐고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시는 예. 분들이 많으시던데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 네.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뭐 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기술 이전이 뭐 숫자가 맞아요. 좀 줄어들고 네. 사실 이런 뻔한 얘기들은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서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제약바이오 sek터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알테오젠에게 긍정적인 건 다시 한 번 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요것보다는 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있다. 내가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지금 코스닥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였던 거고 제가 알테오젠을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방에다 글을 써드렸을 거예요. 아마 금요일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알테오젠 구간을 잡아드렸었거든요. 네. 자. 방송에서도 금요일 날 똑같이 말씀드리기도 했죠.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결국 코스닥 지수가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 올라간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어차피 따라가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따라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코스닥 지수 과열 지지선 어디라고 말했었죠? 1030에서 1040포인트. 네.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그렇다는 소리는 제약바이오 섹터 다시 한 번 더 저점 갱신하는 하락 움직임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제약바이오를 투자 중이다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게 그 때문이에요. 코스닥 3000스닥 간다고? 코스닥 계속 올라간다고? 야, 그럼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어차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알테오젠 뭐 사실상 얘네들이 적자를 적자 엄청 낸 것도 아니고 유상증자 나온 것도 아니고 나쁠 게 없는데 기대보다 좀 못 미쳤다는 이유로 좀 과대낙폭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반발 매수세까지 같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자, 알테오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느낌의 하락 추세선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때도 알테오젠 계속 경고를 했던 게 방송에서도 제가 알테오젠 50만 원 목표가 잡아주고 네. 여기서는 좀 팔아야 돼요.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찍고 밀렸죠. 자, 그리고 추세선 하단 라인 정도까지 밀렸던 거예요. 추세선 하단까지 맞고 이 자리 이탈 안 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반등하면 알테오젠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45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 선까지는 우리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게 아니다. 절반의 법칙 제가 이제 외워두면 좋다라고 네네. 했어요.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라인이면 42만 원, 43만 원 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알테오젠을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로 맞추면은 43만 원. 그리고 좀 노력해서 45만 원, 내가 진짜 현금이 너무 없어도 46만 원, 45만 원 아래로 맞춰놔야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 추세로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대응할 수 있어요. 그냥 마냥 위에서 물려놓고 언젠간 알테오젠 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여기 뚫고 올라가면 진짜 본인 평당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를 못 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투자를 하고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알테오젠을 지금 신규 진입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한다라고 하면 45만 원, 46만 원 여기를 단기 목표가로 보는 거고 더 짧게 내가 좀 밑에서 잡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43만 원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자리를 뚫고 나면 이제 중요한 자리가 이 46만 원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뚫고 나야 그 다음에
50만 원을 가든 55만 원을 가든 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내가 알테오젠을 투자하고 있다면 이 46만 원이 변곡점이라는 거 생각하고 이 자리 못 뚫으면 다시 또 아플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1030포인트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저점 내려가는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30, 1040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한다거나 섣부르게 그때부터는 추매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 이게 알테오젠한테 굉장히 중요한 매매 전략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수익 보고 나오시는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알테오젠 길게 본다면 하락 추세이긴 했지만 하단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절반의 법칙에 의해서 좀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코스닥 지수와 함께 연동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도 보셔야겠죠. 네, 순매도 종목들은요. 네, 여기에도 거의 대부분이 새로운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전선주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 단독 공급자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칩 마이야 200에 SK 하이닉스가 HBM을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ASIC 시장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 주가 3% 이상까지 상승폭 키워내주고 있고요. 삼성도 함께 1%대 오름폭 키워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한전선 올라와 있고요. 4위에 있는 펩트론도 최근에 꾸준하게 주가 양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었던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원전주가 동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5위에 두산에너빌리티 4% 안팎으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8위의 한전기술도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은 12%대까지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전주 동반해서 상승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은 2차 전지가 약간 주춤합니다. 포스코홀딩스 2%대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 기아와 현대차 오늘 3에서 4%대 약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의 SNS 글 때문에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유를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거 관세 이슈가 안 나왔으면 더 네.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지금 네. 코스닥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했으면 어쩔 수 없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네. 경우는 좀 눌림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하락 맞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도 애매한 상황에서 약간 중요 지지선들을 이탈하게 네.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투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으면 이 이유 갖고 빠져? 근데 사실 무섭지 않은 이유잖아요. 네. 결국 관세 어차피, 풀릴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럴 때 눌릴 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려 반발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하. 차라리 이 이슈 갖고 빠지는 게 저는 훨씬 맞았다고 보거든요. 어제도 제가 현대차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20분봉상 61선 정도까지는 자 여기가 이제 중요 지지 라인이에요. 이 자리를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 47만 원 라인이거든요. 오늘 현대차만 보더라도 딱 120분봉에서 61선 딛고 여기 이탈 안 하고 반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자리가 첫 번째 반등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가 신규 진입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를 깨졌을 때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만약에 거기를 깨졌을 때는 최소한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현가 대비 몇 프로 밀려야 되냐면 볼밴 상단까지 밀리면 아래로 12%가 밀렸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 구간이 반등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사도 돼요.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신규 진입해도 돼요. 다만 얘가 만약에 좀 더 밀리고 코스닥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 어쩔 수 없이 코스피 쪽에선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관세 이슈까지 있으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럼 42만 원 정도까지도 눌림을 줬다 올 수 있겠는데? 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완전 감사한 거죠.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안 되면 아래로 10% 정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못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밀렸다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장기 투자로 가는 분들이야. 이러신 분들은 지금도 사고 그냥 42만 원짜리 밀리면 거기서 좀 더 사면 돼요. 근데 다들 말로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말하지만 다들 방송에서 80만 원, 100만 원 간다 이러니까 위에서 따라잡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물려 있는 상태로 어떡하죠? 기다리면 그냥 올라갈까요?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장기 투자는 사놓고 방치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마다 조금씩 더 사서 길게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길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포인트에서 조금 더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왠지 느낌 좋아서 갈 것 같았는데 막 잘 가니까 내가 냅다 따라잡아 봤는데 밀리는데 어떡하죠? 근데 저는 추매할 여력도 없고 추매 같은 거 무서워서 잘 못하겠는데 여기에 돈 묶이는 거 싫은데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47만 원 라인 이탈하면 42만 원까지 눌렸다 올 수 있으니까 47만 원 이탈했을 땐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42만 원에서 복수전 들어가면 돼요. 내가 약간 잃은 거 거기서 내가 다시 복구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지금 대응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사도 될지 이게 나뉘는 거니까 이런 거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유 없는 악재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알려드린 가격 라인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5거래의 순매수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사고 있는 종목은요. 네, 여전히 현대차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우선주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주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리브스메드 신규 상장주죠. 올해 흑자 전환이 가시화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요. 개장 전부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보적인 복강경 수술 기구를 좀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적 개선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제약바이오 오늘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알지노믹스도 작년 말에 상장했는데 일라이릴리와 1조 원 넘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G2G바이오 역시나 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메자닌 발행 검토 이슈가 있죠.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10위에 올라와 있는 HL만도 현대 기아와 함께 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실적은 주춤하겠지만 앞으로는 다시금 살아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온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 오늘 우주항공주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스페이스X IPO 이슈도 있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주항공이 왜 올라갔을까 생각하면 스페이스X 상장 이슈 이게 약간 불씨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온 게 없는데 갑자기 얘네 왜 이렇게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상황에서 그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주가 언제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면 시장에 시장 이슈도 없었고요. 산업 이슈도 없었어요. CES도 흐지부지 되고 뭣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 입장에서 새로운 거 없냐? 근데 시장 이슈도 없네. 금리나 이것도 이슈 쓸만한 거 없는데 CES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근데 갑자기 스페이스X가 있대.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관심이 갈 거 없는 돈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이제 뉴스가 뜨니까 돈이 몰리면서 엄청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구점을 계속 올라갈까요? 이게 아니라 현 구간부터는 사실 가치의 영역보다는 투심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식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체스님은 별로 좋게 안 보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런 것 저는 나쁘지 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죠. 결국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영 지역 없이 통신이 안정적으로 돼야 로봇이라던가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를 받아옴에 있어서 끊김이 없겠죠. 이런 관점에서 저궤도 위성,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스타링크 이런 쪽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 우주항공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슈 공백기에 좀 과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한 건 좀 부담스러워서 조정을 한번 주면 결국 고점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을 한번 줬을 때 따가워 수준이 아니라 와 진짜 아프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줬다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그냥 계속 가지아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표시해둔 요 정도 라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안에서 주가가 위 찍고 하단 찍고 위 찍고 하단 찍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 오늘도 지금 25,600원 요 정도가 추세선 상단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 못하고 밀린 겁니다. 그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한 22,000원 정도 라인까지도 밀렸다 올 수 있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끌고 가셔도 돼요. 목표가 얼마예요? 목표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투심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이미 정고점도 갱신했는데 목표가 25,000원까지만 보세요가 아니라 이 추세선 하단 라인을 언제 이탈할지 몰라요. 이번에 이탈할지 한 달 뒤에 이탈할지 모르지만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그릇대로 먹다가 여기 이탈했을 땐 그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판다라고 하잖아요.
네. 어깨에서 판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이 머리 꼭대기일 수도 있죠. 근데 밀렸어요. 여기 이탈해서 팔았다? 그럼 어깨에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상승 추세선 캡처해 놓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하단 이탈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해도 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최고치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요. 물론 스페이스X 기대감이 있지만 앞으로 추세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는 꼼꼼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순매도 주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들은요. 네, 삼성전자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로봇주들 3가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TP도 24만 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와줬고요. 어제까지 달렸던 로봇주 오늘 주춤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 매수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최근에 동참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로보티즈만 오늘장 3%대 상승해주고 있고요. 삼현 같은 경우도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5위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도 오늘 5%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 올라와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오늘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름 테라퓨틱스도 오늘은 음봉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 심텍 보도록 할 텐데요. 심텍은 외국인이 정말 2주 동안 꾸준하게 담고 있고요. 주가도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좀 양봉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심텍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심텍도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차트를 이건 좀 차트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종목을 봤을 때 제가 이때였어요. 이때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때 목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막 9%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 따라잡으면 안 된다. 얘 아직 하락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를 따라잡을 거면 61선 넘어간 다음에 따라잡거나 그게 아니고 얘가 이번에 61선 못 넘고 지금 추세선 상단이다.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얘 121선 부근까지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살 거면 거기서 사든가 아니면 61선 위로 올라가면 사든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목요일날 잘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한 번 더 121선 찍고 왔죠. 말하는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심택이 과거와 다른 건 뭘까요?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어요. 이게 일전엔 추세선 상단에서 막히고 61선하고 같이 있었지만 이번엔 추세선 상단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뭐 5거래일 순매도 상이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61선 위로 52,000원, 52,300원 요 정도 라인으로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이거 어디다 적어놔요.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한 52,300원 정도 가죠. 여기 위를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심택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올라가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목요일 기준 52,300원 요 라인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 못 깨고 내려간다? 그럼 핵심 지지라인 45,000원입니다. 여기 깨지면 그 다음에는 추세선 하단부 만나러 가는 거예요. 38,000원. 그래서 심택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52,300원 목요일 종가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이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 진입, 아래로 밀렸을 때 신규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43,000원, 43,500원부터 아래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이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대응하시는데 어렵지 않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자주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심택 추세 자체는 하락이지만 그래도 그 상단 추세를 좀 뚫어내줄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택 투자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표님의 탑픽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일주일 전 종목이었던 LS 머티리얼이 오늘 또 목표가 돌파를 했거든요. 이 종목과 함께 또 달려줄 수 있는 종목 어떤 걸까요? 일단 가온칩스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당일날 말한 것들 사실 제가 종목들 골라오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 관심 없는 것들 막 이상한 애들 들고 오거든요. 네, 그런데 잘 갑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만한 종목이에요. 후성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재에 관련된 기업인데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 겹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오늘 좀 2차 전지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고 반도체에서도 좀 비실비실 거리는 놈들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 주인 후성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앞부분에 말했지만 지금 시장에 적합한 종목 살려면 그냥 지수를 주장하는 우량주 사는 게 훨씬 맞아요. 이런 거 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물리거나 시장이 밀려도 대응 자체가 수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취약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하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자,
이제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현가부터 121선, 지금 이 안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7,200원부터 7,9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61선 위로 올라가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 못한다? 다시 한 번 더 121선 찍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현 구간부터 박스권 하단인 7,1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서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가든가, 그게 아니면 61선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 보고 사던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 돌파했을 때는 다음 목표가는 8,700원, 약간 소심한 목표가예요. 8,700원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7,000원 이탈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모두 갖고 있는 후성을 오늘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8,700원 보되 추세 이탈 기준점인 7,000원 손절가로 잡고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시간 들어도 부족하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더 길게 대표님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아래 QR코드 찍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자랑 같은 거를 해야 못 되는데 하시죠. 앞부분에 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PD님한테 추가 시간 받아서 겨우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특별 추가 시간입니다. 사실 네. 진짜 저는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네네. 하다 보니까 여기서 못 해드린 얘기들 아래 공간에서 더 풀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 돈을 따라다니는 매매가 아니라 돈이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지 우리가 가서 먼저 기다리는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누구보다 한 발 빠른 전략 원하시는 분들, 인사이트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쟁인시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